예, 저는 1학년 선생님을 위한 모든 것이라는 책을 쓴 교사 장소영입니다. 예, 저는 오늘 저학년 학급 경영이 쉬워지는 친절한 1학년 매뉴얼로 선생님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과 사실 비슷한 고민을 한 동료 교사로서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추려서 오늘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1학년을 잘 했을까요? 굉장한 오해이신데요. 저는 올해 20년 차이고 18년 차에 늦지막이 이제 1학년을 처음 맡았어요. 그 해에 제가 제 발로 퇴근길에 교무실로 가서 여러 번 했던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저 내일 출근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실제 여러 번 했던 말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말을 했을지 짐작 가시죠. 사실 제가 처음 맡은 그 1학년 교실은 30년 차 선배 선생님들도 굉장히 혀를 내두를 정도로 힘든 교실이었어요. 그해 저는 이를 악물고 책을 읽고 연수를 듣고 선생님들께 여쭤보면서 한 해를 잘 버텼고 덕분에 효과적인 1학년 지도 방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 1학년 또 맡았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너는 왜 이리 뽑기 운이 없느냐 할 정도로 역시 또 ADHD 아이, 고집 피우는 아이들이 많은 교실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해, 그 전에 얻은 1학년 지도 방법으로 오히려 평화로운 교실을 만났어요. 선생님들이 놀라셨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도 이제 힘든 1학년 교실을 만난 선생님들, 그리고 앞으로 만날 수도 있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책을 쓰게 되었고, 오늘 그중 비법 몇 가지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1학년 어떤 점이 힘드신가요? 네, 선생님들 지금 채팅창에 한번 적어봐 주실래요? 제가 연수할 때 좀 녹여서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지금 1학년이 아니신 분들은 1학년을 한다면 어떤 점이 걱정되는지도 한번 적어 주십시오. 앞으로 아이들이 나와요. 네. 집중 시간이 짧고, 바른 자세를 하기 힘들어하고, 뒤로 나가요. 했던 말을 반복하죠. 맞습니다. 줄 세우기. 네, 제가 말씀드릴 거고, 맞아. 제 말을 안 듣고 있죠. 맞아. 같은 말을 여러 번 해야 하고요. 안전사고, 학부모 응대, 생활 습관 지도까지. 학부모 대하기도 참 힘들어요. 그죠? 친구들을 때리고 다니는 과격한 친구, 감정 통제를 좀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고요. 맞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연수하면서 네, 연수에 녹여서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1학년이 왜 이렇게 힘든지. 네. 우선 1학년은 기본 생활 습관, 손 들고 말하기,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는 앞으로 나가지 않는 거, 그다음에 실내전 뛰지 않는 거, 이런 기본 생활 습관을 1년 내내 가르쳐야 하는 시기라서 교과 내용 이외에도 가르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그리고 다툼이 많아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 지금 1학년들은 이제 알파 세대라 불리죠. 부모들의 과잉 보호 속에 자랐기 때문에 친구들과 자유롭게 놀이하는 경험을 어릴 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생기는 이 갈등을 스스로 처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부모 선생님에게 해결해 달라고 요구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또 특히 마음 알아주기 육아로 자란 세대죠. 그래서 부모님께서 이 감정, 저 감정 일일이 알아주는 거에 익숙하기 때문에 좌절과 같은 이런 감정을 만났을 때 스스로는 좀 처리하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고집 부리고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면 화를 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감정을 조절하기 힘들어하는 ADHD 학생들이 첫 학교 생활을 하는 곳 또한 이 1학년 교실입니다. 아이들은 힘들어하는데 학부모님들은 아예 모르시거나 또는 부정하는 부모님도 계시죠. 그래서 학부모 대하기가 참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힘든 점이 많은데 이 1학년 특유의 이 힘듦을 조금 덜 수 있고 쉽게 지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찾은 방법들을 선생님에게 이 순서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학년 기본 생활 습관 지도가 쉬워지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 안정되고 다툼이 적은 평화로운 교실을 만드는 학급 경영 방법. 그리고 세 번째,
고집 피우고 화내고 불평하는 그 1학년 문제 행동을 지도하는 방법. 그리고 다툼이 많죠. 그 다툼을 지도할 때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게 하는 매직 문장 5가지. 그리고 ADHD 아이와 학부모를 대하는 방법. 이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기본생활 습관 지도하실 때 첫 번째 원칙은 하나씩 지시하기입니다. 지금 2학기라서 선생님들 대부분 이제 체득하셨을 건데요. 1학년은 한 번에 제대로 익힐 수 있게 하려면 하나씩 이제 지시하셔야 돼요. 그래야 열댓 번 묻고 열댓 번 답하는 일이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정통신문을 이제 회수하는 첫날이에요. 그러면 고학년에게 하듯 가정통신문 내세요. 아니죠. 네, 하나하나씩 알려줍니다. 하나씩. 가방 안에 있는 우체통을 꺼내세요. 우체통 안에 있는 종이를 모두 꺼내세요. 책상 위에 그 종이를 모두 올려두세요. 번호를 부르면 이제 앞으로 나오세요. 너무 단계적으로 나눠져 있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또 시범을 보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을 도와주셔야 이제 한 번에 바짝 익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셔야 합니다. 1학년에게는요. 물론 바르게 앉으세요. 좋죠. 하지만 1학년들은 허리를 쭉 펴요. 무릎을 선생님 보게 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더 바르게 앉아요. 1학년들이 더 잘 알아듣는 눈높이 표현이 있거든요. 집중하세요보다는 선생님 눈을 보세요. 의자 뒤에 서세요. 그리고 교실 앞에 나와서 발표할 때는 빨간 동그라미 위에 서세요 하고 그 선의 위치를 딱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시면 이제 아이들이 더 잘 이해하고 잘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는 건데요. 손가락 약속을 많이 해요. 이거는 입학 적응 기간에 상황에 따라서 하나씩 이제 가르쳐 나가는데요. 선생님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손가락 V, 어, 말 없이 하는 거야. 이거는 수업 시간에 화장실 가고 싶은 아이가 하는 약속이에요. 그럼 선생님은 이렇게 수신호 하시면 아이는 말 없이 갔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다 했어요라는 말이 너무 듣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 했어요 말 하지 말고 손머리로 하트 이렇게 했어요. 손머리로 하트. 그러면 선생님은 제가 보고서는 엄지척을 해줘요. 눈빛을 막 칭찬하는 눈빛을 반짝반짝 보여주면서 그러면 아이는 이제 손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거 굉장히 유용한 팁인데 이제 수업 시간에 친구가 내가 발표하고 싶은 내용과 같은 내용을 발표하면 굉장히 1학년들은 속상해하죠. 그때는 손을 이렇게 반짝반짝 이렇게 흔들게 해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네. 아, 진수도 같은 생각을 했구나. 이렇게 언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발표하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 하는 그 아이의 그 인정 욕구를 크게 충족시켜 줄 수 있어요. 손가락 이렇게 반짝반짝. 그리고 마지막 손가락 10개 보여주는 이거는 저희 반에 감정 통제가 좀 스스로 힘들어하게 하는 힘든 친구들, ADHD 아이와 한 비밀 손가락 약속이었어요. 이제 이 친구들은 보면 갑자기 이렇게 욱 하는 것 같지만 아이 나름대로 참다가 화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선생님이 알아채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손가락 10개를 이렇게 보여주라고 해요. 그러면 실제로 수업 시간에 아이가 손가락 10개도 보여주고 20개도 보여주고 30개도 이렇게 하면서 참으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아이에게 달려가서 바로 도움을 주죠. 그래서 말을 하지 않고 아이가 쉽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선생님은 빨리 알아챌 수 있고 또 선생님 목도 아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약속들을 몇 가지만 만들어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1학년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지도 원칙 두 번째 확인하기입니다. 네, 선생님 지시를 내리셨으면 확인하셔야 돼요. 부지런히. 그래서 아이가 잘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관찰하시면서 도움이 필요한 아이는 개별 지도해 주시고요. 이 아래에 보시면 이 문장들은 제가 아이들을 활동으로 수업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계속 확인하는 말을 해요.
아까 선생님들이 집중력이 낮아요. 말을 했는데 안 들어요. 라고 하는데 이런 확인하는 말을 해주시면 이제 아이들을 계속 수업에 끌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가만히 저는 있지 않게 해요. 뭐, 다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뭐, 손머리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렇게 동작을 할 수 있도록요. 그리고 뭔가를 쓰기 활동을 한다면 공책을 들어 선생님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해요. 사실 아이들이 든 공책 선생님 눈에 안 보여요. 썼는지 안 보였는지. 그래서 저는 막 또 엄지척을 해주면서 아, 썼구나. 우리 다영이 썼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그럼 아이들은 그 칭찬하는 말에 기분이 좋아서 쓰고 보여주고 하는 거죠. 공책을 안 든 친구는 안 썼을 확률이 높죠. 진수했나요? 진수 다 썼나요? 이렇게 언급을 해요. 힘들어요. 그죠? 그러면 짝 현정이가 도와주세요. 이렇게 짝에게 도와달라고 다 얘기도 해주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직접 확인하러 갑니다라고 순회 지도를 이제 1학년은 사실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지시를 내렸을 때 우리 선생님은 반드시 확인하신다. 이게 꼭 각인이 되도록 지시와 확인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책상 위에는 1학년은 아무것도 없어야 해요. 제가 본 1학년의 모습입니다. 마스크를 가위로 잘라서 구멍을 뚫어서 그 사이에 혀를 내어서 날름거리기도 하고요. 네임펜 두 자루만 있으면 뚜껑을 엮어서 총놀이를 하죠. 이런 능력자들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희는 수업 시간에는 책상 위에는 교과서만 두게 합니다. 연필, 지우개, 물병도 올려두지 않도록 합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뭔가를 가져와서 만지작거리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입학 적응 기간에 수업 규칙을 만드는 시간을 가지는데 얘들아 수업 시간에 물건을 만지작거리면 우리 어떻게 하지? 라고 물어봐서 규칙을 만들어요. 그럼 아이들은 100%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이 가져갔다가 집에 갈 때 줘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만든 규칙이니까 그렇게 하자 하고 그렇게 일관적으로 좀 지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이들의 집중력 방해 요소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정말 기본적이지만 필수적인 지도 원칙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짝은 운명 공동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요. 짝이 제 거 봐요. 이런 말 많이 하죠. 맞죠? 그래서 짝이 내 거 본다고 선생님이 혼내주세요 하는 말이죠. 저는 이렇게 말해요. 짝과 함께 보는 거야.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수행평가나 받아쓰기가 아니라면 짝과 교과서 공책은 함께 보는 것으로, 공부는 짝과 함께 하는 것으로 여기게 해요. 수업 활동할 때, 그다음에 퀴즈 풀 때도 짝과 함께 하세요. 짝과 의논하세요. 퀴즈를 풀어서 답을 쓰는 것도 의논을 한 다음에 쓰게 해요. 이렇게 하면 이제 혼자서 하면 우물쭈물하고 안 하기도 하고 자신감 없어 하는 친구도 짝과 함께 하는 건 할 수 있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답 뭐 같아? 서로 이야기도 하고 하면 자신감도 생기고 공부를 놀이처럼 재미있게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짝대와 짝 활동을 이제 고학년뿐만 아니라 1학년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선생님이 준 질문에 대해서 내 생각은 어때? 서로 번갈아 답하는 짝 발표. 그다음에 짝이 다 했는지 서로 확인해주고 잘한 점 서로 칭찬해주세요. 서로 칭찬도 하고 그리고 발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짝과 마주보면서 서로 발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 마무리할 때는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 기억 남는 거 짝과 번갈아 말하기, 오늘 배운 것 설명하기, 네, 이렇게 정말 짝과 공부하는 활동을 정말 당연한 것처럼 하다 보면 짝이 내 거 본다는 말은 하지 않더라고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시범 보이기입니다. 오, 하나씩 안내하고 구체적으로 안내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순회 지도를 가보면 세상에 잘못된 방법으로 하는 아이, 그리고 내가 옳다, 둘이 싸우고 있는 아이, 또 심지어 안 하고 있는 아이도 있어요. 선생님 보기에는 굉장히 쉬운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하는 아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1학년은 놀이 활동하기 전, 짝 활동하기 전, 그리고 특히 체육 놀이 하기 전에 꼭 시범을 이제 보이게 하고요. 아침 루틴 같은 거 이런 거 배울 때도 한 명 아이를 이제 시범을 시켜서
보이게 하고 이제 익혀야 잘 애들이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어요. 이때 교사 시범보다는 학생 시범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이제 학생 시범을 시켜보면 선생님이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되면서 시행착오를 그 시범 보여주는 과정에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네, 1학년은 시범 보이면 잘 그 행동을 익히고 지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넘어가서 평화로운 교실을 만드는 학급 경영 방법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평화로운 교실은 좀 안정된 교실이에요. 안정된 교실인지 아닌지 이제 딱 눈에 보이는 것은 아침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입학식 바로 다음 날 아침 시간 루틴 익히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먼저 온 아이들이 차분하게 제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늦게 등교한 이제 천방지축 그 분위기를 만들려는 아이들도 원래 만들어져 있는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그 분위기에 적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이건 제가 우리 반 1학년 친구들과 했던 아침 시간 루틴이에요. 좀 많아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하면 네, 금방 합니다. 저는 교실 뒷문만 열어두거든요. 뒷문으로 아이들이 들어오면 선생님에게 와서 눈을 맞추고 공수 인사를 해요. 이때 최근에 좀 마음 쓰일 만한 일 있었던 친구들하고는 짧게 대화를 가지고요. 가방 걸고 그림책 읽어요. 이게 딱 우리 반에 그림책 읽는 게 그냥 우리 반 아침 활동의 전부예요. 떠드는 아이, 네, 있어요. 진수가 떠들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독서 시간이야. 짧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또 떠드는 아이가 또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앞으로 살짝이 불러서 저는 귓속말로 이제 문제가 있다면 해결을 도움을 주고 또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조금 들어주고 이제 들여보냅니다. 10분 독서를 마치고 나면 이제 아침 모임 시간을 가져요. 우리 조회 시간이라 부르죠. 총 세 가지의 일을 하는데 생활지도, 일과 안내, 긍정학원 외치기를 합니다. 먼저 생활지도로 오늘 날짜, 1학년들은 오늘 몇 월 며칠인지 무슨 요일인지 이것도 꼭 짚어줘야 되죠. 날짜 같이 읽어보고 그리고 결석한 친구 꼭 알려줘야 돼요. 나중에 그 친구 왜 안 왔냐고 수업 시간에 얘기하거든요. 꼭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결석했다가 등교한 친구가 있으면 박수로 환영도 해주고요. 그리고 생활지도 한 가지를 꼭 합니다. 뭐 최근에 우리 반에 좀 잘 안 되는 일이나 또는 한 번쯤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그 다양한 생활지도 영역 중에 한 가지를 꼭 합니다. 그리고 일과를 안내해요. 칠판 왼쪽에 오늘 몇 교시 무슨 공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아이들 1학년들은 학교 생활이 처음이어서 궁금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 친구 사랑 교육, 이게 뭐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질문하는 거에 답을 해줘서 오늘 어떤 공부를 할 건지 미리 알고 임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긍정학원 외치기, 박수 치면서 나는 내가 정말 좋다, 나는 점점 나아진다. 이거를 외치고 하루 수업에 들어가도록 해요. 이 아침 시간 루틴은 저는 월화수목금 똑같아요. 1학년은 똑같은 거, 똑같을 때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고 더 잘하니까요. 저는 이제 이 아침 시간 루틴을 학교 모두 스위치를 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밖에서는 천방지축이고, 이제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활발한 아이여도 우리 교실만 딱 들어와서 아침 시간만 거치면 이제 아이가 차분해지는 네, 이런 스위치를 켜는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줄서기 힘들다고 한 선생님이 있었는데요. 저도 첫 해에 줄서기 했을 때 옆반 선생님에게 나부끄러울 정도였어요. 막 다투고 밀치고 막 밀었어요라고 하고 그죠? 근데 제가 허남수 선생님의 초등 수업이라는 책에서 줄서기 방법을 배웠습니다. 네. 선생님이 하나 하고 말을 하시면 앉아있던 아이들이 먼저 줄 서지 않아요. 앉아있던 아이들이 의자 뒤에 서요. 둘 하고 외치면 우리 책상 줄 두 줄 중에서 왼쪽 줄에 서는 학생들이 쪼르르 나와서 한 줄로 서요. 선생님이 셋 하면 오른쪽 줄에 서는 학생들이 쪼르르 나와서 줄을 서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놀이처럼 되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 강압적으로 느끼지 않고 재밌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줄을 서서 이동할 때는 네 가지 규칙이 있어요. 공수 자세를 하고요. 앞을 보고요.
앞 사람에게 닿지 않도록 해요. 대신에 계단에서는 공수 자세를 풀어요. 그래서 이렇게 줄을 서면 저는 다른 반들이 어떻게 이 반은 줄을 잘 서요? 할 정도로 줄을 잘 서는 반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시범을 보이고 연습을 해서 익히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자존감과 소속감 높이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들도 지금 학교나 사회에서 여러 모임에 이제 속해 있으시죠? 근데 어떤 모임은 막 더 잘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고, 나가고 싶고, 또 어떤 모임은 내가 왠지 작아지는 것 같고, 나가기 싫어지는 모임도 있으실 거예요. 저는 여기서 교실이 어떤 공간이어야 되는지 이제 답을 얻었어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우리 여기 이 모임에 이 교실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나는 잘할 수 있다. 이런 자존감과 소속감이 높을 때, 더 아이들은 잘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하려고 했고, 근데 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역시 칭찬이었어요. 저는 전체 칭찬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 반 수업 태도가 정말 좋다. 오늘 무슨 날이야? 왜 이렇게 잘해? 역시 우리 반 너 진짜 멋지다.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는데요. 이제 1학년 친구들은 칭찬을 해주면 그 효과가 바로 드러나죠. 맞죠? 눈빛에 막 꿀이 떨어지고 막 어깨도 으쓱으쓱 날아갈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칭찬을 들으면 이제 1학년 친구들은 내 친구와 함께 잘해야지 하는 단결력도 생기고 내가 잘하고 있어 하고 인정받는 소속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전체 칭찬을 많이 해주시면 좋고요. 저는 개별 칭찬은 이제 경쟁심을 유발하기 때문에 되도록 전체 앞에서는 하지 않으려고 하고 순회 지도하거나 1대1로 아이들을 만났을 때 많이 해줍니다. 노력한 순간, 성장한 순간을 찾아서 칭찬을 해줘요. 저희 반에 ADHD 한 아이는 하루 중에 그 줄 설 때 공수 자세 하는 걸 그거 하나를 잘했어요. 이제 그러면 줄을 딱 서면 그 친구는 선생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별 칭찬이지만 그 칭찬을 엄청 많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는 그 칭찬 받는 것 하나로 하루 일과를 견디는 듯 했어요. 네, 그래서 더 이제 문제 행동을 많이 하는 아이일수록 그 아이가 잘하는 것 하나, 노력하는 것 하나를 꼭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칭찬 많이 또 칭찬 미션 제 책에 이제 방법을 적어 놨는데 이렇게 놀이하는 것처럼 친구를 칭찬하는 것도 많이 하게 해주고 그리고 저는 이제 아이들 칭찬만 바라지 않고 나 스스로 칭찬할 수 있도록 자, 여러분 나비 칭찬하세요라고 했어요. 나비 칭찬은 이제 팔을 크로스 해가지고 자기 어깨를 토닥이는 거예요. 지금 놀고 싶을 때 다영이가 지금 연수를 듣고 열심히 하고 있네. 나에게 칭찬해주자. 이렇게 선생님 지금 잠시 한번 스스로 한번 두드려 보시겠어요? 내가 나를 이렇게 토닥이는 일 때 한번 느낌을 느껴보셨으면. 네, 네. 이 칭찬이 주는, 내가 또 나에게 주는 그 칭찬이 굉장히 큰 위안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데, 이제 이런 행동에서 내가 나를 토닥이고 내를 위로해주는 그 느낌을 이제 1학년들도 느끼고 스스로 해 나가기를 이제 바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 행동하는 아이의 소속감을 위해서 더욱 좀 신경을 썼습니다. 맞춤형 역할을 꼭 주었어요. 이제 학급에서 하는 1인 1역 이외에, 그 아이만 잘할 수 있는 이제 역할을 더 주었는데요. 저희 반 또 한 아이가 문제 행동을 많이 하는 아이였는데 이 친구가 블럭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점심시간에 블럭을 갖고 노는데 이 친구는 자기 책상 정리는 정말 안 됐어요. 너무 지저분한데 블럭 정리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이제 종이 치고 이제 정리를 이제 다 끝냈는데 꼭 몇 개씩 정리 안 하고 남아있는 게 있으면 그 친구가 블럭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친구에게 너는 이제 블럭 정리 역할을 주고 그 친구 덕분에 교실이 깨끗해졌다. 블록이 잘 정리가 되어 선생님이 수업하기 편하다 하고 굉장히 크게 칭찬하고, 즉, 아이가 한 기여, 우리 교실에 한 그 기여를 칭찬해 주었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는 소속감을 크게 느끼는 거죠.
그리고 꼭 점심시간에 친구랑 다투고 또 어디든 방황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친구 있죠. 네,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럴 틈이 없도록 선생님께서 그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를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블럭놀이든 줄넘기든 선생님 심부름을 하든 종이접기를 하든 뭐 자동차 그림을 그리든 이제 아이를 관찰하셔서 그 아이가 점심시간에 다른 다툼이나 문제 행동을 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찾아서 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보다 평화로운 교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 미덕 교육한 사진인데요. 제가 평화로운 교실을 만드는 학급 경영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어느 학년을 하든 미덕 교육을 하는데 1학년을 맡았을 때 미덕 교육을 어떻게 하지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미덕 교육은 이제 52가지의 미덕이 있는데 1학년이 이해할 수 있는 있을 수 있는 그런 미덕을 24가지만 골랐어요. 그래서 왼쪽 사진은 이제 그 24가지 미덕이고 오른쪽은 내가 갖고 싶은 그 미덕을 가지고 만든 이름표예요. 그래서 아이 이름 불러줄 때 용기 현우야, 용기 성현우 이렇게 미덕을 붙여서 많이 불러주었고요. 제가 아까 아침 시간에 생활 지도를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1학기 초에 하루에 딱 한 가지 그 미덕의 뜻과 그다음에 실천하는 행동을 익히도록 했어요. 그리고 제 미덕은 뭐 선생님들 다 많이 아시겠지만 미덕 방패 뭐 등등 해서 그 학급 경영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1학년은 다른 거 안 했어요. 그냥 선생님이 이 미덕 언어를 사용해서 말을 했어요. 자, 수업 시간이에요. 우리 오늘 이 미술 활동에서 어떤 미덕이 필요할까 물어보고 또 친구들이 발표를 잘하면 우리 친구들 용기 미덕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리고 참지 못하는 친구 있으면 누구야? 우리 인내 미덕을 깨워보자. 너 안에 지금 있어. 깨워보자. 인내 미덕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제가 아이들도 이제 이 미덕 언어가 입에 배어가지고 제가 입학식 100일 잔치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100일 동안 어떤 점이 자랐지 하고 물어보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는 1학년이 되어서 경청 미덕이 자랐어요. 이렇게 미덕을 사용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로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 이제 평화로운 학급 분위기를 만드는데 미덕 교육은 그 바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 입학 적응 기간은 정말 기회의 시간이에요. 이 시기를 놓치시면 안 돼요. 네. 제가 이 초록 색깔, 이 1번부터 21번은, 제가 입학 적응 기간에 가르칠 거야, 지도할 거야 하고 리스트를 만들었던 거거든요. 일과 알기, 아침 루틴 연습하기, 줄서기, 이런 기본 생활 습관만 아니라, 14번부터 보시면 연필이 없을 때 어떻게 할까요? 주변에 물건이 떨어져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그래서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1학년 교실의 문제 상황을 던져주었어요. 그래서 미리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할까?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1학년 교실은요, 연필이 없으면 수업 중간에 선생님 연필 없어요. 고함을 질러요. 그리고 몇몇 친구는 연필 찾으러 다니죠. 그죠? 수업이 뚝 끊기고 이제 수업이 뚝 끊기고 또 소란스러워지고 하는데 이걸 미리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하고 예방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범을 보이고 또 행동으로 익혀서 그런 문제 상황들을 미리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배웠기 때문에 이런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해결도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이에요. 입학 적응 기간에 저는 1학년 친구들과도 규칙을 만들었어요. 규칙은 행동 규칙과 절차 규칙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제 행동 규칙은 우리 예의, 존중, 배려 이렇게 사회적인 행동에 대한 본질적인 기대를 말하고 절차 규칙은 뭐 수업 시간에 손 들고 말하는 거 이렇게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정을 말하는데요. 자, 이 사진은 제가 1학년 친구들하고 입학 적응 기간에 만든 규칙이에요. 왼쪽 편에 보이는 이 행복 규칙이 행동 규칙에 해당하고요. 수업 규칙이 절차 규칙에 해당합니다. 어떻게 만들어요, 1학년들하고?
저는 묻고 답하기를 했어요. 선생님하고 아이들하고. 먼저 물어보았어요. 친구들, 우리 반이 어떤 반이 되기를 바라나요? 우리 반 아이들은 즐거운 반, 행복한 반, 웃는 반 세 개를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 반을 되고 싶어? 라고 물어본 후에 아이들이 행복한 반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행복 규칙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또 물어봐요. 그럼 행복한 반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또 아이들이 많은 의견을 줍니다. 같이 놀아요. 가르쳐 주어요. 또 칭찬하고 위로해요. 놀리는 말, 나쁜 말 하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동의한 이것들을 이제 행복 규칙으로 정하고 교실 앞에 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할 때는 이 규칙을 잘 지키고 있구나. 또 다툼이 있거나 했을 때는 우리가 바라는 교실의 모습을 한번 더 떠올릴 수 있게 짚어주었고요. 그리고 수업 규칙, 이거 굉장히 저는 유용하고 좋았습니다. 어, 이제 예상되는 그 문제 상황을 또 던져주는 거예요. 친구들.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 입학 적응 기간 끝나고 교과 수업 시작하잖아요. 그 전에 해요. 아이들의 문제 행동은, 신기하게도 입학 적응 기간이 끝나고 교과 수업 시작되면 그때 또 본격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작 전에 해요. 이때는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아직 덜 하고, 그 다음에, 나는 뭐든지 지킬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있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쉬운 것부터 하는 거예요. 친구들, 수업은 언제 시작하나요? 그럼 아이들이 종이 치면 시작해요. 교과서는 언제 펴둘까요? 쉬는 시간에 펴둬요. 이렇게 아이들 입으로 어떻게 한다가 이제 나오도록요. 점점 이제 어려운 질문을 주었어요. 친구들, 지금은 친구들 안 그러는데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는 친구가 있어.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죠. 물건을 만지작거리고 장난을 치는 친구가 있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친구를 위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말한 답변을 이제 정리를 한 게 제가 옆에 보이는 이제 텍스트거든요. 또 아이들이 너무 뭐 벌을 준다, 혼낸다, 뭐 이런 좀 과한 답을 할 때는 현실적인 수준으로 선생님이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이 만든 이 규칙으로 수업 시간에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이제 1학년 문제 행동하는 아이들을 만나보려고 해요. 선생님들 교실에 고집 부리는 아이 있나요? 네, 있어요. 네. 저는 정말 1학년 하고 정말 신기했어요. 이런 고집을 피운다는 것 자체가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힘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발표를 시켰는데 한 친구가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친구부터 시켜요. 저는 마지막에 발표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이 활동을 시키는데 저는 저 다른 친구랑 할 거예요. 모든 활동인데 다른 친구랑 한다는 거예요. 너무 정말 기가 찼는데, 네. 어떻게 지도를 하냐면, 처음에는 감정은 알아줍니다. 마지막에 발표하고 싶을 만큼 좋은 의견이 있구나. 그런데 이 감정 알아주기는 이 행동을 한 처음에만 해요. 또 반복된다면 그때는 감정 알아주는 거는 생략. 자, 그리고 행동의 경계를 알려줍니다. 발표 순서는 선생님이 정하는 거야. 지금 발표하지 않을 거면 앉아. 앉으면 좋겠지만 안 앉죠. 한 시간 내내 서 있어요. 씩씩거려요. 그러면 이제 무관심으로 대하는 거예요. 조선미 교수님은 이제 이거를 내버려 두기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나머지 아이들하고 즐겁게 이제 수업을 해요. 이제 그러면 한 시간 동안 서 있다가 이제 아이가 꼬리를 내리고 이제 수업에 들어오게 되고 뭐 아이마다 이제 버티는 시간은 좀 달라요. 근데 이 시간을 선생님이 좀 견디셔야 돼요. 그러면 물론 단박에 좋아지진 않아요. 점점 버티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다른 아이들과 같게 행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꼭 학부모한테 이제 이렇게 지도하였다. 이렇게 아이가 한다.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했고, 앞으로도 이렇게 지도하고자 한다. 라는 이제, 학부모님과 꼭 이야기를 나누셔야 하겠죠. 그렇죠. 저희 반에 사실 한 아이는 점심시간까지 버티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지는 거예요. 아이를 달래서 밥을 먹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그 친구한테는 학부모님께 점심시간도 달래지 않아도 될까요? 라고 이제 동의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스스로 급식실까지 걸어오더라고요. 이제 고집을 이제 꺾는 그 시간이 아이마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불평하는 아이 있나요? 네. 제가 만난 불평은요, 이거였어요. 쉬는 시간에 이제 놀다가 종이 치죠. 수업 시간이에요. 왜 놀면 안 돼요? 왜 수업 시간은 길고 쉬는 시간은 짧아요? 혹시 이렇게 같은 불평을 하는 친구가 있는 반 있나요? 저는 이런 친구도 만났거든요. 자, 저는 이제, 이건 당연한 것임을 이제 설명했습니다. 네가 말하는 왜요는 불평이야. 질문이 아니야. 쉬는 시간에 쉬고 공부 시간에 공부하는 것은 당연히 지켜야 하는 일인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전체를 대상으로 설명해주고 나중에는 설득도 설명도 안 했어요. 왜 더 놀면 안 돼요? 지금 수업 시간이야. 끝.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옆에 친구들 이야기해요. 이제 한 아이가 불평을 하면 지금 수업 시간이야. 이렇게 당연한 듯이. 이것도 물론 처음에는 안 되는데 이제 그 아이를 그런 말을 하는 불평하는 아이를 무시하고 내버려 두고 이제 점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 이런 불평하는 말도 이제 하면 안 됨을 아이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만난 불평도 기가 찼던 불평이 이런 불평도 많았어요. 왜 저 친구는 발표 2번 시켜줘요? 왜 저 친구는 안 혼내요? 선생님 마음대로 해요. 이런 불평도 하거든요, 아이들이. 저는 좀 현실을 알려줬습니다. 선생님이 공평하지 않을 때도 있다. 선생님이 결정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주도권 선생님이 갖고 오도록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던 말을 한번 글로 옮겨봤어요. 선생님에게는 너희들 다 소중해. 그런데 발표시키는 것까지 똑같이 할 수 없어. 혼내는 것까지 다 똑같이 할 수 없어. 친구가 몇 번 발표했는지, 어떤 잘못했는지 선생님 다 기억 못해. 그래서 한 친구가 여러 번 발표할 때도 있는 거야. 이렇게, 음, 너희들을 존중해. 하지만 선생님이 너희를 존중한다고 해서 결정할 때마다 의견을 물어보는 건 아니야. 너희에게 물어보는 것도 있고, 선생님이 결정할 일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현실, 사회생활 이런 거다. 그다음에 선생님이 결정하는 일이 있다. 공평하지 않을 수도 있다. 노력은 하지만 그렇다. 라고 예, 일러주었습니다. 이제 가장 무서운 아이를 한번 만나보려고 해요. 화가 나면 폭발하는 아이. 네, 감정 통제를 힘들어하는 아이. ADHD이거나 ADHD에 가까운 아이. 자, 우리 뚜껑 열렸다고 표현을 하죠. 이제 이 아이에게 다그쳐 봤자 이제 아이에게 선생님 말은 들리지 않더라고요. 네, 이제 시간을 주었습니다. 화 가라앉고 이야기하자. 시간을 줄게 하고 이제 심호흡을 하게 하거나 숫자를 세워주거나 또는 클레이 있죠. 교실에 있는 클레이를 좀 만지게 하면 이제 아이가 서서히 좀 화가 좀 줄어들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야 돼요. 뚜껑 열린 아이한테 같이 화를 내고 다그쳐봤자 소용이 없었어요. 이제 이런 아이에게는 저는 이제 행동 수정을 시도했습니다.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서 학기 초에 한 약 2주 정도 행동 계약 기법을 사용했어요. 이거 말은 어렵지만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목표 행동하고 그 결과에 따른 보상을 미리 이제 약속을 하는 건데요. 우리 반의 한 아이가 아이의 목표 행동은 소리 안 지르기였어요. 소리 안 지르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학부모님께 이제 아이가 소리를 안 질러서 칭찬을 받아가면 가정에서 보상을 하기로 하고 제가 하는 일은 이제 그 시간에 소리를 안 지르면 칭찬 도장, 소리를 질렀으면 이렇게 세워 표시를 해주고 어떤 상황에서 소리를 질렀는지 서술을 했어요.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 기록할 때, 잘한 점도 꼭 넣어주고요. 이렇게 한 2주 정도만 했거든요. 하면 이제 학부모님께 아이의 교실에서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었고, 또 선생님도 굉장히 좋은 점이 있었는데,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 화를 내는지 데이터가 쌓였어요. 그래서 예방할 수 있고, 아, 이때쯤 화가 날 수도 있겠다. 대처를 할 수가 있었고, 또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이제 학부모님이 선생님의 말을 좀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구나. 약 2주 정도 이렇게 기록을 보내면 그래서 학부모님의 마음이 열리고 그 다음의 학부모 상담에서 굉장히 수월해진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행동 수정을 2해 다 해보았는데 정말 처음에 100이었다면 한 70%는 줄어들었어요. 그 행동 강도나 횟수가. 그다음에 이렇게 이걸 매번 할 수 없죠. 이렇게 하고 나서는 저는 방어선 구축하기를 했습니다. 이건 제가 교실에서 별을 만나다라는 책에서 배운 방법인데요. 이제 한 달 동안, 한 달 정도 아이와 생활했어요. 아이가 이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폭발하기도 하고, 선생님이 여러 시도를 해봤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이 어떻게 도와주면 너는 좋았어? 그때 마음이 가라앉았어? 이렇게 물어보면서 각 단계를 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우리 반 아이와 정했던 방어선이에요. 이 아이는 선생님이 숫자를 세워주면 좋았다고 했어요. 5, 4, 3, 2, 1. 이 세워주는 이 소리에 이 아이는 좀 마음이 가라앉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1차 방어선을 넣고, 근데 선생님이 숫자를 세워도 너 화내면 어떻게 선생님이 그만해! 라고 할까? 아이가 끄덕끄덕 했어요. 그러면 이제 2차 방어선으로 적고, 선생님이 그만해라고 해도 안 하면 어떻게 할까? 그럼 아이가 뭐, 연구실에 갈게요, 상담실에 갈게요, 이제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3차 방어선으로는, 상담실에 가기. 그래도 계속 화를 낸다면은, 교실에 있을 수 없다. 학부모님께 연락한다. 이렇게 방어선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방어선을 정했을 때, 물론 이제 아이 문제 행동이 줄어듦도 물론이지만 가장 좋았던 건 저였어요. 저는 이제 아이가 화를 내면 저도 이 내면에서 크게 감정이 휘몰아치고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그 다음 할 일을 알고 있으니까 감정에 덜 휘둘리더라고요. 그 다음은 이렇게 해야지 생각을 하니까 덜 휘둘려서 조금 더 이성적으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어서 저는 정말 정말 좋았습니다. 자, 이제 문제 행동 이제 넘어가고요. 이제 아이들의 많은 다툼 이제 지도하시죠. 하루에 몇 번 정도 아이들 다툼이 일어나나요? 아이들 몇 번 정도 다투나요? 몇 번 정도 선생님들이 지도하시나요? 굉장히 많이 하실 텐데. 네. 제가 아이들 다툼 지도할 때, 사용하면 수월한, 몇 시간 지도하신다고요? 네. 수월한 매직 문장을 꼽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일이야? 예요. 누가 그랬어? 왜 그랬어? 이렇게 이제 먼저 말씀을 하시면 아이들은 그 누가에 이제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혼낼 사람이 누군가를 정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서로를 탓하기 바쁩니다. 대신에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보시면 무슨 일이었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일어난 일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고 그만큼 친구 탓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라고 물어본 다음에 이제 각 양쪽의 입장을 들어본 다음에 보통은 이제 사과를 하지만 사과하지 않으려 하죠. 있죠. 그러면 억지로 사과를 시키시나요? 저는 이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친구가 앞으로 해줬으면 하는 일을 말해봐. 친구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답변을 해요. 내가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소리 안 지르면 좋겠어. 이렇게 바라는 걸 말하면 상대 아이가 또 고개를 끄덕여요. 이제 드디어 예스가 생긴 거죠. 그동안 계속 노였다가.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도록 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방향을 다르게 하면 또 분위기가 풀어집니다. 그러면 아까보다는 훨씬 이제 화해로 이어지는 일이 많아지고요. 이렇게 해도 사과를 안 해요. 저는 그러면 그러면 우리 조금 시간을 갖자. 다음 쉬는 시간에 이야기하자 하고 조금 이제 한 템포 밀어둡니다. 그래서 당장 막 사과까지 이끌어내지 않아요.
그러면 한 시간만 있다가 와도 아이들은 훨씬 감정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사과를 이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다툼 지도하고 마지막에 상담하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꼭 물어보고 아이 입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바른 행동을 다짐할 수 있는 그 말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4번은요, 이것도 굉장히 큰, 저는 제가 유용한 팁인데, 선생님들 다툼지도 몇 시간 하시느라고 힘드시잖아요. 그때마다 이야기 들어주고, 사과 권유하고, 저는 이제 한 번씩 지치거나 할 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렇게 제가 오히려 물어봐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그러면 또 우리가 질문을 받으면 또 답이 떠오르죠. 그럼 아이들 나름대로의 또 실타래를 풀어갑니다. 또 같은 맥락으로 이제 쉬는 시간에 아이들을 관찰하고 있으면 싸울 듯해 보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한마디 툭 던져요. 선생님이 도와줄까? 그러면 아이들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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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희가 한번 해결해 볼게요.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이제 아이들이 오히려 자기들 스스로 이제 다툼을 한번 해결해 보는 그런 경험을 오히려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반대로 질문을 해보시기도 바랍니다. 그리고 5번,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제 아이가 이제 상담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이제 혼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라서 금방 이제 화가 풀린 듯 해 보여요. 그런데 집에 가서 울고 불고 학부모 연락 오고 이런 일, 네, 있습니다. 저는 근데 꼭 학부모 연락 때문이라기보다는 너무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상담 지도를 해서 조금이라도 혼이 난 아이는 1대1로 조금 시간을 내어서 다영아 좀 아까 속상했지 이렇게 한마디 툭 이렇게 해주고 토닥토닥 해줘요. 정말 그러면 신기하게 이제 아이 마음속에 있는 그 작은 속상함이 날아가는지 아이는 정말 폴짝폴짝 뛰면서 이제 기분 좋게 하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혼을 냈던 아이는 아까 속상했지 지금 마음 어때? 한번 이렇게 건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ADHD 아이가 요즘은 각 교실에 이제 없는 교실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1학년 ADHD는 더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1학년 이제 ADHD 이제 대한 이해 그리고 아이 대학이 학부모에게 상담했던 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 다 아시겠지만 이제 ADHD는 전전두엽이 다소 늦게 발달해서 집중력과 사고 조절,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죠. 저는 첫 해 1학년 아이들 만났을 때 너 왜 그러는 거냐고 막 화를 냈어요. 저는 아이가 일부러 선생님 골리려고 그런 다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서, 이거는 의지의 문제가 아닌, 이제 내의 문제구나, 라고 알게 된 후에는 화를 안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선생님 혼자 한다고도 또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 주변 사람들의 사람들, 선생님, 반 친구, 학부모님도 함께 도와주고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1학년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조금 읽어볼게요. 이건 제가 책에 이제 제가 했던 말을 네, 옮겨 놓은 건데요. 컵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 친구들 마음 컵 크기는 대부분 이만해요. 화라는 감정을 이 마음컵에 부으면 이렇게 컵에 차요. 이 정도는 담을 수 있어서 우리는 화를 참을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친구는 마음컵 크기가 아직 작아요. 그래서 화가 나면 다 담지 못하고 넘쳐서 화를 내고 고함을 질러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 마음컵도 여러분처럼 커질 수 있대요. 이 친구들 컵은 천천히 커지는데 우리 친구들이 도와주면 좀 더 빨리 커질 수 있대요. 친절하게 말하기, 마음 물어보기, 그럴 수 있다고도 말해주기, 친구가 화가 났을 때 기다려주기. 제가 이렇게 막 이제 진지하게 설명했는데, 사실 선생님도 사람인지라 이제 ADHD 아이 만나면 굉장히 지치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지쳐서 이렇게 있으면 저희 반 아이가 그 아이한테 가가지고
왜 그래? 속상한 일 있어? 도와줄까? 저는 사실 이제 1학년을 잘 견뎠던 그 이유 중에 큰 부분이 이런 친구들 덕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잘 도와줬기 때문에 그 아이도 성장하고 저도 그 1년을 잘 넘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 그 ADHD 아이를 지도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평소에는 잘한 행동에 좀 칭찬을 해줍니다. 그래서 나는 늘 혼나는 아이야가 아니라 우리 선생님은 칭찬할 때는 칭찬해주고 혼날 때는 이제 혼나는 거야라고 이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바탕을 깔아주고 그리고 가벼운 지도 예를 들어서 아침 시간에 가방 정리를 안 하고 돌아다녀요. 네, 그러면 그때는 길게 말하지 않고 가방 정리하고 자리에 앉아 짧게 핵심만 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려주기 해주고 그리고 4번 이제 이 친구들은 충동성이 있는 친구들은 이제 어른이 이런 감정적인 대응을 했을 때 더 화를 돋우는 더 불을 커지게 하는 이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선택권을 주었을 때 아이가 오히려 차분해지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일이 많았어요. 지금 화가 많이 났는데 교실에 있는 게 나을까? 아니면 상담실에 가서 마음 가라앉힐까? 그래서 아이가 생각을 하게 해버리면, 선택을 하게 해버리면 이제 아이가 저벅저벅 밖에 걸어 나가서 상담실에 가요 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되어서 이제 학부모 상담하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ADHD 이제 학부모님께 상담을 권하는 일이 굉장히 이제 어려워요. 이제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시는 학부모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아이는 안 그래요. 이제 부정하시는 부모님도 계시거든요. 저는 첫 상담에서는 ADHD 말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타 아이들과 똑같이 좋은 점 한 가지를 또 이야기해주고, 그다음에 제가 본 장면을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잘 지켜보겠습니다 하고 다른 친구들과 비슷하게 상담을 해요. 그 다음 이제 상담을 할 때는 이제 아이가 힘들어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뭐 수업 방해가 된다, 친구들이 힘들어한다 이런 말은 절대 하지 않았고요. 수업에 집중하지 못해서 자주 주의를 받고 친구와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봐 걱정돼요. 그래서 포인트를 우리 아이가 힘들어하는구나.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걱정해 주시는구나. 이 마음이 들도록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들도록 1학년은 상담과 치료를 시작하기에 좋은 시기를 말씀드렸어요. 사실 이건 사실이기도 하고요. 1학년들은 너무나 이쁜 모습이기도 하고 한데 친구와 다투어도 금세 관계를 회복하죠. 근데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친구를 구분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 이제 상담이나 치료를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진료를 권합니다. 교사는 이제 관찰을 할 뿐, 진단은 의사의 영역입니다. 부모님께서 신뢰하시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세요. 이제 내가 눈 감고 넘어간다고 해서 아이가 나아지지 않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일하는 선생님들께서 넘기지 마시고 꼭 진료를 받아볼 아이가 있다면 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꽤 긴 시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선생님, 아이도 웃는 교실인 뿐만 아니라 선생님도 많이 웃는 교실에서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의 1학년 교실을 응원하고 기대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